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봄을 즐기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로 알려진 정극인의 상춘곡인데요. 자, 선생님 오늘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붉은 목련, 자목련도 있고 또 백목련도 있고 또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름까지 어울리는 봄. 선생님은 이런 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봄을 좋아하겠지요. 자, 봄은 조선 선비는 이 봄을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봄을 위해 찬양하는 노래 정극인 상춘곡, 누구나 마음 흔들리는 꽃 피는 봄, 조선 선비의 봄을 맞는 즐거움, 어떤 것일까요? 자, 선생님이 요즘 매일 자료를 만들면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마음 흔들리는 봄이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상춘곡은 꽃피는 봄, 세속을 벗어난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선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바쁠 것 없이 한가로이 거니는 그런 모습이죠. 이처럼 자연 속에서 소요음량하며 즐기는 선비들의 문학적 경향을 강호가도로 합니다. 선비들의 문학적 경향이니까 당연히 자연을 즐기는 풍요는 나타날 것이고요. 조선의 선비들은 가장 중요시한 가치가 바로 충이었죠. 그런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더러 나타납니다. 강호가도는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시작해서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집니다. 봄을 즐기는 노래 최초의 가사 정극인의 상춘곡입니다. 자, 작품 읽는 것은 선생님의 답답한 목소리보다 여러분들의 깔끔한 목소리를 읽어보고요. 자, 봄을 즐기는 노래 상춘곡은 봄의 경치를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낯선 말들이 많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작품에서 공간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요. 한자 어구의 의미와 고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속과 자연을 뜻하는 말을 구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화자가 추구하는 것과 거리는 것을 구별하고 작품에 쓰인 다양한 표현 방법을 생각하면서 화자의 주된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다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상춘곡 해설 시작합니다. 홍진에 묻힌 분들 인해성에 어떠한 거. 자, 홍진이란 말 붉은 먼지죠. 홍진은 붉은 먼지인데 자연 속에서는 요즘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많지만 자연 속에서는 이런 먼지가 적겠죠. 자, 이 붉은 먼지는 속세 또는 풍진이라는 말도 쓰고 사바라는 말도 쓰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뜻합니다. 벼슬살이가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 생애는 어떠한 거는 생애는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이 부분은 나는 홍진을 떠나서 지금 자연이 있잖아요. 그래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떠한 거 묻는데 이 자신의 삶이 좋다.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자, 옛사람 풍류는 운치와 멋이고요. 옛사람의 운치와 멋을 미칠까 못 미칠까는 이거는 뭡니까? 충분히 나는 미친다는 뜻이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잘난 것을 겸손하게 표현해줘. 그러면서 이제 은근하게 나는 옛사람처럼 운치와 멋이 있다. 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천지간 남자 몸이 남 한 이만큼만은 천지간은 하늘과 땅이니까 세상이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남자는 많다. 나는 특별한 남자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은 많다. 이런 뜻이죠.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마다겠나. 살림은 자연이죠. 살림은 여기 살림 자연은 어떤 의미냐면은 학문 수양을 하고요. 또 풍류, 오타네요. 풍류를 즐기는 무라일체의 공간입니다. 내가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 이 살림의 의미를 묻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지락을 마다겠나.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 나 같은 남자 많지만 나는 이 살림에 묻혀 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만큼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수관모옥을 백개수 앞에 두고, 수관모옥은 집이 아마 고대 강실 교화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가집, 청빈한 삶이죠. 백개수는 푸른 시내입니다. 그죠? 여러분 백개수를 보면 생각나는 시조 없습니까? 황진이의 시조, 청산리 백개수야라는 시조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송죽 울리에 풍월 주인 되었으라. 자,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 울리는 울창한 곳이죠.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곳에 바로 자연 속입니다. 풍월 주인, 풍월은 바람과 달의 주인이죠. 바로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자, 풍월은 우리 강산, 강호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 부분으로 자연의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냈으니까 이런 표현법을 대유법이라 하죠. 자, 풍월 주인은 자연의 주인, 그러니까 바로 자연에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이제 은일지사라고도 합니다. 되었구나 영탄법이 쓰였죠. 내가 바로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서사인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이 드러납니다. 핵심은 아마 풍월 주인이 되겠죠. 내가 자연의 주인이다. 선생님도 이런 삶을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새봄은 시간적 계절이 봄임을 알고 있죠. 알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자, 봄에 피는 꽃이 도화죠. 자, 행화는 살구꽃입니다. 도화는 복숭아꽃과 살구꽃. 자,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여러분들 시각적 심상이 느껴집니까? 자,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녹양은 푸른 버들이고 방초는 향기로운 풀이죠. 봄에 복숭아꽃, 살구꽃,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이 석양리에, 또는 새우는 가랑비입니다. 가랑비 중에 푸르다. 갑자기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보니까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가 생각나네요. 자, 도화부터 푸르도다까지는 봄경치의 사실적 묘사,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고요. 또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대꾸법이 되고요. 피었구나, 푸르구나, 영탄법이 쓰였습니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칼로 말라는 요거는 마름질하여 재단하다는 뜻입니다. 칼로 재단하여 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화려하다. 조화신공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물물은 사물마다 화려하다. 꽃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모든 색들이 아름답죠. 조화신공이 화려하다는 봄경치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죠.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이기야.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이 부분은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입이라고 슬퍼서 우는 새가 아닙니다. 자, 춘기, 봄 기운을 못 이기여. 소리마다 교태롭다. 요런 것 우리가 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슬프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새들 소리가 아양을 떨고 있구나. 무라일체이니 흥인들 다를 소냐. 무라일체는 뭡니까? 물건과 내가 하나다. 여기 물건은 새고 아는 나죠. 물심일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라일체 물심일려는 물건과 나는 하나다. 물건과 내 마음은 같다. 자, 이거는 동화된 경지죠. 자, 무라일체, 이거는 바로 화자가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 삶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지향점이 됩니다. 흥겨움도 다르지 않다. 자, 화자의 정서는 다르지 않죠. 뭐와? 새와 내가 똑같다. 그 새가 운다고 이건 슬픈 것은 아닙니다. 자, 다르지 않다니까 서리법이고요.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시비는 살인문이죠. 살인문의 유유자적.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유유자적은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자는 화자가 올라간 곳이죠. 그래서 화자의 위치라 했습니다. 우리 관동별곡을 공부할 때도 화자가 올라간 곳, 가본 곳 이런 거 묻는 문제도 들어 나옵니다. 자, 소요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자, 소요음령은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뒤에 아마 미음한보가 나올 겁니다. 미음한보와 소요음령은 같은 뜻입니다. 산일은 산 속의 생활이 적적한 데는 조용하고 쓸쓸한데. 자, 이 부분에 또 초점을 잘못 맞추면 산 생활이 지겹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한중진미는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맛, 바로 즐거움이죠.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알리 없이 내 혼자다. 자연에 사는 즐거움을 나 혼자만 즐긴다. 여기가 본사일인데요. 아름다운 봄 경치와 하나 되어 즐김. 자, 무라일체이고 또 소요음령, 한중진미 이런 한자성어가 들어 나왔습니다. 여보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여보는 이보시오 이웃들아. 뭐 자기 아내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보시오 이웃들아. 산수는 바로 자연이죠. 자, 아까 집에서 산수로 공간이 이동하고 또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집 안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구경 가자꾸나. 함께 가자. 우리 내가 자, 나와 너와 함께 하자는 것을 우리 나타내는 의미를 청유형 의미라 합니다. 자, 답청일랑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요. 자, 답청은 옛날 민속 행사의 하나인데요. 청명절에 풀을 밟으며 걷는 것입니다. 욕기는 냇물에 목욕하는 것이죠. 우리 겨울에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해가 좋고 풀이 날이 따뜻해지고 풀이 파래지면은 밖에 풀을 밟으면 좋죠. 욕기는 냇물에 목욕하는 것은 좀 더 따뜻해져야 되겠죠. 자,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니까 대구법이고요. 아침에 나물 뜯고 저녁에 낚시하세.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자, 답청부터 낚시하세까지는 자,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자,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갈건 한번 볼까요? 갈건은 칡으로 만든 두건인데 우리 이제 술을 걸으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거름막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칡으로 만든 두건으로 걸은다. 두건은 모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탈한 성격과 얽매이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커피노를 내릴 때 커피를 거르는 종이가 있죠. 옛날에는 술을 거르는 술을 거르는 망이 있었는데 그 망이 없으니까 갈건으로 두건으로 그냥 했으니까 소탈한 성격과 얽매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도연명의 시, 도연명은 귀걸의 사를 쓴 유명한 당나라 시인입니다. 갈건 녹주를 인용했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혹시 보기가 나오면은 이렇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꽃나무 가지 꺾어 셈하며 먹으리라. 자, 이 부분은 정철의 사설시조 장진주사의 곧 꺾어 산 놓고 무진 먹시에 그려와 유사합니다. 정철은 정극인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입니다. 정극인의 이 상춘곡을 이어받은 가사가 송순의 면왕정가고 송순의 제자가 바로 송강정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호의 자연을 즐기는 선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시조를 작품들이죠. 자, 화풍이 문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화풍은 따뜻한 바람이니까 봄바람,春풍이죠. 우리 동풍이라고도 합니다. 녹수는 푸른 물을 건너온다. 자, 청량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셔진다. 청량은 맑은 향기죠. 맑은 향기는 술잔에 배고
낙콩은 오세진다. 낙콩은 떨어진 꽃은 오세진다. 뭐 대구법이네요. 아주 봄의 풍경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죠. 여기는 후각적 심상도 쓰였고 또 시각적 심상도 쓰였습니다. 본사인데 봄 경치에 도취되어 풍류를 즐김. 자, 산수 구경입니다. 자, 존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존중은 술독입니다. 술똥이 속이 비었거든, 즉 술이 없으면 나에게 말해라. 소동아이들어 주가에 술을 물어. 자, 소동은 어린 아이, 심부름하는 아이한테 심부름하는 아이, 작은 아이죠.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소동, 동자 자체가 아이잖아요. 근데 동자 자체가 아이, 그 적은 아이니까 소동은 어떻게 보면 역전압처럼 의미 중복이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보기가 주어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 굳이 문법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문법을 우리는 꼭 문법만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문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주가에는 술집이죠.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통 메고. 자, 술을 메고 사오는 모습이죠.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통 메고. 대꾸법인데요. 대꾸법은 비슷한 구절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대조법은 내용이 반대되는 것이죠. 이게 대조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미음안보, 앞에 소요음령이 나왔죠. 미음안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미음안보는 나지기 시를 보며 천천히 거느라. 앞에 소요음령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시냇가, 화자가 이제 시냇가까지 왔네요. 명사,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명사는 곱고 깨끗한 물에,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여러분들은 이 계곡물을 마음대로 먹는 것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산 속에서 산에 이런 소먹이로 가면은 목이 마르면 그냥 땅 파고 그냥 물 먹었습니다.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모래 이렇게 헤집고 그 틈에 있는 물을 그대로 먹기도 했습니다.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는 건 도하로다. 청류는 맑은 물이죠. 맑은 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건 도하로다. 도하는 복숭아 꽃인데요. 도연명의 도하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원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흐르는 복숭아 꽃을 따라갔다가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 속으로 들어가니까 특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이야기죠. 무릉도원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도연명의 도하원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내가 있는 여기가, 이 부분은 뭡니까? 내가 있는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다, 별천지다, 이런 뜻이죠. 무릉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고. 무릉은 무릉도원, 이상향, 별천지, 서양의 유토피아죠.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부여들고. 송간, 소나무 사이죠. 소나무 사이, 세로는 좁은 길에, 두견화는 진달래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진달래꽃은 보통 우리 두견화는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현대시 중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죠. 여기서는 봄꽃입니다. 봄꽃, 한의 정서가 아니고요.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자, 산 꼭대기에,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말락이 곳곳에 벌려있네. 눈에 확 트이는 전망이 있다, 이런 뜻이죠. 수많은 마을이, 자, 세속 사람 사는 마을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런 풍경이죠. 연하 1위는 금수를 펴놓은 듯. 연하는 바로 자연입니다.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지 않습니까? 연하 1위는 바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금수는 비단입니다.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펴놓은 듯이니까 즉위법이네요. 엊그제 검던 들이 봄빛도 유효할사. 엊그제 검던 들은 겨울들판이죠. 엊그제 겨울들판이 봄빛도 넘치는구나. 이거는 감탄형 의미고요. 여기까지 본사 3인데 산 정상으로 올라가 봄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미음, 안보, 소요음령 이런 등의 시어가 나타났죠. 자,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 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공명은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귀는 풍요롭고 귀한 것이죠.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신은 세 속의 부귀와 공명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 사실은 공명을 꺼리는 것이 내죠. 화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는 어린이를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리는 게 아니고 내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고 있잖아요. 청평명월에 어떤 벗이 이사올까? 청평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죠. 대유법이고요. 어떤 벗도 없구나. 의인법. 어떤 벗이 있을까? 없다는 뜻이죠. 자, 뻔한 질문으로 강조하는 것이 서리법이죠. 자, 이 구절은 소동파의 적벽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보기를 제시하고 문제를 낼 겁니다. 단표 누항에 헛된 생각 아니하네. 자, 단표 누항은 한 그릇밥과 누추한 거리, 청빈한 생활이죠. 이 헛된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도 문제 많이 내릴 수 있죠. 흩어진 번잡한 생각인데 앞에 부귀와 공명, 세속적인 생활을 뜻합니다.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아무튼 백년행락이 한평생, 백년은 한평생이죠. 한평생 살아가는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내만한 마 되었지 충분하지 않느냐. 자부심 드러납니다. 자, 요 끝부분을 보면 3, 5, 4, 4죠. 마치 시조의 종장과 같은 음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조의 종장처럼 끝나는 가사를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결사입니다.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한다. 자, 백년행락입니다. 자, 갈래는 서정가사고요. 양반가사고 정격가사 앞에 설명했고, 은일가사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이야기를 담은 가사다. 강호 한정가는 자연에서 한가로이 즐기는 노래를 뜻합니다. 자, 정격가사 끝구가 시조의 종장의 형식과 일치한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봄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죠. 또 봄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으니까 예찬적입니다. 주제는 봄 경치 감상의 즐거움과 안빈낙도, 편안히 가난함을 즐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징은 3, 4조, 4, 4조, 4음보 연속체. 자, 시조는 3장 6구잖아요. 우리 가사는 대체로 제한이 없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 자, 수간목에서 들판,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를 수간목을 세속적인 삶이라고 한다면은 산 위는 탈석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조금 비약된 표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리법, 대구법, 직유법, 의인법, 고사, 인용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호도를 노래한 작품으로 최초의 양반 가사이고요. 자, 다음 구조에 따라 이 작품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인데요. 서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자, 풍을 주인이고요. 본사일은 아름다운 봄 경치와 하나 되어 즐기고요. 불화일체, 소요음령, 한중진미가 있습니다. 본사인은 봄 경치에 도취되어 풍류를 즐긴다. 산수 구경이지요. 본사 3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 풍경을 즐긴다. 자, 미음 완보가 있습니다. 자, 결사는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함. 자, 백년행락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요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구절의 물과 아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찾고 흥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한번 찾아보자입니다. 불화일체이니 흥인들 다를 소냐. 물은 새죠. 춘기를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탈해옴새 즐겁게 지냅니다. 지금 앞에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새가 운다고 이 새가 슬픈 것은 아닙니다. 아는 나잖아요. 나는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노래를 부른다. 자, 다음 대목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공명도 날거리고 보기도 날거리니 이 부분은 선생님 자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있사올까. 자 단표누항에 헛된 생각 아니하네.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린데요.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한다. 본문에서 해설했으니까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민낙도는 편안히 가난을 즐기는 방법이고요. 자 시적 화자는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 보자입니다. 자연에 파묻혀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요. 인간과 자연이 물화일체를 이루는 삶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송순의 시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인데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10년을 계획해서 초가삼간을 지어냈다. 초가삼간은 청빈한 삶을 뜻하죠. 안빈낙도고 또 안빈지족입니다. 자연에 응가하는 청빈한 삶을 보여주는 초장입니다. 나 한간 다란간 청풍한간 맡겨두고는 맡겨두고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물화일체의 경제 인법이 쓰여 있고요. 물화일체의 삶, 자 근경입니다. 강산은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버리라. 자 강산은 내 집이 좁으니까 강과 산은 들을 데 없잖아요. 그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 자 풍요를 즐기는 삶이고요. 이건 원경이죠. 자 위 시조와 상충곡의 공통점은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물화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운율을 표시해보고 형식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자인데요. 못하네요. 홍진에 묻힌 분들 인해성이 어떠한고 예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아무튼 백년행랑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마치 시조 같죠. 자 사음보고 3, 4, 4, 4, 3, 3, 3, 4, 3, 5, 4, 4.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10년을 경영하에는 자 3, 4, 4, 4, 3, 4, 4, 4, 3, 5, 3, 6, 4, 3이죠. 자 공통점은 사음보, 자 마지막 형의 첫 글자가 세 글자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시조는 3장, 가사는 연속체죠.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지요. 이러한 성격을 산문성이라 합니다. 산문성은 우리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점에도 산문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세 사람들과 화자가 처한 상황과 추구한 것을 한번 파악해보자인데요. 속세 사람들은 홍진에 묻혀 살면서 부귀와 공명의 가치를 두고요. 화자는 산림에 묻혀 살면서 청풍명월의 가치를 둡니다. 시적 화자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인데요.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죠. 자, 아름다운 봄을 만난 느낌을 가사의 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하고 학원 수업과 인간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 보길 빕니다. 자, 오늘 최초의 양반가사 정거인의 상춘곡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